4월 11일 금요일 김유정의 톡톡 동행입니다. 이번 경북 산불로 동물들의 피해도 적지 않았는데요. 동물보호단체들이 모두 187마리를 구조했다고 합니다.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영환 국장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산불 피해 현장에 동물보호단체들이 연대해서 구조활동에 나섰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저희 루시의 친구들이라는 동물보호단체들의 연대체였고요. 네. 저희가 카라를 포함해서 한 6개 단체 정도 되는데 평소에는 동물학대나 어떤 번식장 같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는데 이번 산불이 너무 크고 동물 피해들이 많다라는 제보를 받고 같이 네. 내려가게 됐습니다. 네. 어디 현장에 가셨는지 궁금해요. 실제로 가서 보니까 좀 상황이 어땠습니까? 저희가 초기에는 의성군 쪽부터 시작을 해서요. 불이 번지는 방향 뒤를 따라가서 안동이나 울진까지 현장을 갔었고요. 네. 현장을 가보니까 좀 말로만 들었지 불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들을 보니까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네. 좀 참담한 상황이었었습니다. 네. 정말 막 도깨비불이 날리는 것처럼 상황이 굉장히 심각했다고 들었는데 동물들이 주로 어떤 상황에서 지금 피해를 입게 됐습니까? 저희가 눈으로 목격한 동물 피해들은 주로 묶여 있는 음. 개들이나 네. 아니면은 울타리나 이제 축사에 갇혀 있는 농장 동물들이었고요. 네. 때때로 고라니 같은 야생 동물들이 도망치다가 음. 걸려서 아. 도망가지 못하고 타 죽은 경우도 있고, 네. 심지어는 새들도 야생 헉, 조류들이 하늘을 날 것 같은데 네. 타서 죽은 채로 발견되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음. 새들도 이렇게 피해를 봤다는 게 좀 놀랍긴 한데요. 산속에 어떤 좀 야생 동물들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산속에는 많은 동물들이 있었을 텐데 네. 이제 사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네. 동물들은 고라니라든지 네. 말씀드렸던 종류를 저희가 구분할 수는 없지만 조류들, 음. 새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의외네요, 정말. 네. 그러면 이렇게 좀 뭐 갇혀 있는 동물들, 또 피하다가 걸려서 피하지 못했던 동물들, 이렇게 다양한 사례를 보셨을 텐데, 구조 활동을 하시면서 좀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어, 시나 어떤 구청이 인지하지 못하는 개농장들이 이 산속에 음. 있더라고요. 몇몇 아, 곳이. 근데 네. 그런 것들이 피해가 없었으면은 그나마 다행일 텐데, 네. 좁은 뜬장 같은 곳에서 네. 개들이 도망가지 못하고 음. 몰살당하는 그런 현장들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경우는 평생 태어나서 사실 땅을 제대로 짚어보지도 못했을 음. 거거든요. 그런 네. 경우들이 가장 인상에 남고 좀 안타까웠던 사례였습니다. 음. 이번에 이렇게 구조 활동, 구호 활동,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산불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공식적인 매뉴얼은 없는 상태여서요. 네. 시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현장을 뛰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 그래서 저희가 내려가서 안동시 거점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요. 네. 한 200명 넘는 시민들이 단체 그 카톡방에 모여가지고 네. 곳곳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다 제보를 주시고 그럼 저희가 출동해서 구조하고 또 어떤 봉사자들은 동물병원으로 이송하는 걸 도와주시고 음. 시민들이 열심히 뭉쳐가지고 네트워크하면서 구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앞서 뭐 매뉴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힘을 모아서 구조 활동을 하기가 참 쉽진 않았을 것 같은데. 사실은 좀 매뉴얼이 없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하면서도 시행착오를 겪을 때마다 이럴 때 좀 매뉴얼이 있어서 준비가 됐으면은 음. 이런 일을 겪지 않았을 텐데 좀 네. 아쉬운 마음들이 종종 들었습니다. 네. 정말 앞으로는 이런 뭐 상황에 대비해서 매뉴얼 제작도 또 필요해 보이고요. 또 가축들도 많잖아요. 네. 가축들도 피해를 입었을 것 같은데 좀 어땠습니까? 가축들은 사실은 체크를 수까지는 다 못 해가지고요. 네. 보통 집에서 이제 소규모로 키우시는 네. 뭐 소 몇 마리를 키우신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닭장 주로 네. 이런 것들은 농장동물 가축이라고 부르는 농장동물들이 있는데 음. 많이 죽었습니다. 연기를 흡입하고 이제 음. 문을 아. 열어 주셨는지 안 열어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네. 동물들이 밖에 돌아다니는 게 익숙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동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시에서 좀 이렇게 파악한 수치들은 있을 건데요. 저희는 주로 이제 반려동물들, 네. 강아지, 고양이들 음. 이런 보호자들이 있는 동물들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네. 통계까지는 아직 잘 살펴보지 못해서요. 그거를 음.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구조한 동물들은 좀 어떻게 지금 있습니까? 저희가 구조한 동물들은 일단은 전국의 각지에 있는 협력 동물병원들에 분산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네. 그중에 일부는 보호자가 누구인지 확인된 동물들은 오. 치료 후에 인계하고 있습니다. 다시. 네. 또 이번에 보니까 구조 활동에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함께 진행했더라고요. 네. 일단은 정부가 이번엔 처음으로 그 종합 상황실 안에 동물 피해를 점검하는 음. 종합 그 동물 상황실을 설치를 오. 했는데요. 네. 공무원들이 직접 세밀하게 현장을 뛰는 건 아니더라도 네. 중간에서 상황실에서 어느 지역의 피해가 조금 더 심한 것 같다, 뭐 음. 이런 연계를 해주고요. 음. 중앙정부에서는 약품이라든지 동물약품이라든지 이런 네. 필요한 물품들을 지원해주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뭐 집에서 묶어서 키우던 반려동물의 경우에 대피하면서 왜 목줄을 풀어주지 않았냐 이렇게 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이 네.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실제로 목줄을 풀 여력이 없으셨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목줄에 묶여 있는 채로 죽은 동물들도 상당히 많았지만요. 네. 못지않게 줄이 풀려 있는데도 죽은 동물들도 음. 많습니다. 그 음. 말은 풀어준다고 해서 네. 무조건 동물들이 잘 도망가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네. 평소에 뭐 그런 동물들의 습성이나 성향에 네.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음. 제일 중요한 거는 묶지 않고 풀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더 중요한 거는 그 동물을 풀어주고 데려갈 수 있는 곳이 있어야 음. 되는데 네. 그런 곳이 없으니까 풀어주더라도 남기고 갈 아. 수밖에 없어서 네. 동물들이 많이 죽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뭐 다양한 뭐 수의사회나 자원봉사, 기업들도 함께 동참했다고 들었는데 좀 어땠습니까? 이번에 산불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국에서 수의사님들이 많이 내려와 주셨고요. 네. 그래서 참여한 수의사분만 100여 명 정도 이상 되시고요. 음. 그리고 기업들도 한 20곳 이상의 기업들이 그 사료라든지 반려동물한테 필요한 용품이라든지 약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제가 이 사진으로 보긴 했지만 이렇게 피해를 입은 동물들 정말 많이 다치고 그랬던데 이렇게 구조가 또 돼서 치료받은 동물들, 이 친구들은 살던 곳으로 돌려보내게 될 텐데 지금 피해 현장이 워낙 처참하잖아요. 네. 그래서 좀 환경 개선을 돕고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도 저희가 현장을 돌면서 봉사자들을 통해서 조금 굶고 있는 동물들이 있으면은 밥과 네. 물을 챙겨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이 마을들을 복구할 때 네. 사실은 사람도 거주할 곳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음. 게 다 무너져 내렸잖아요. 네네. 그럴 때 과연 동물들에게도 쓸 여력이 있을까라는 저희가 생각을 하고 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여하고자 좀 계집이라든지 네. 새로운 동물들한테 안전한 용품이라든지 이런 음. 것들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이런 재난을 계기로 반려동물 동반 대피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들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번 산불만이 아니라 예전에 몇 차례 산불과 지진 재난 때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농림부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대피할 수 있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는데요. 네. 정작 그 재난안전 관리를 하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는 대피소에는 동물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해소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인 것 같고요. 네. 이것을 위해서 제도도 정비하고 중요한 입법을 통해서 법적으로 동물도 보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음. 의무를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럼 법안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죠? 법안 내용은 동물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금은 현재 재난대피법들은 인간 중심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해서 네. 동물들도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건데요. 여기에서 오해하실 수도 있는 게 네. 사람도 지낼 곳이 없는데 동물이 그렇게 중요한지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현장에서 제보를 받을 때는 의외로 동물이 같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음. 대피를 거절하는 분들도 실제로 오. 저희가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동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음. 동물과 사람 둘 다를 위해서는 꼭 이런 동반 대피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동물과 사람 모두가 함께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 절실히 필요해 보이고요. 앞으로는 그럼 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더 하신 말씀 전해 주시죠. 이번에 재난이 컸지만 그만큼 좀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시민들이랑 자원봉사자들의 힘도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어떤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조금 봉사 조직을 탄탄히 해서 음. 운영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일이 있을 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동물권 행동 카라의 김영환 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